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원 투표가 실시됩니다. 윤석열, 홍준표 어느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막판에 지지율 반등을 기록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대선 전국의 핫 이슈 분석 정리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실시가 되죠. 4일간. 그러면은 지금 당원이 한 57만 명 안 됩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 투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그렇죠. 먼저 근데 이번 대선은요, 어겐 2007년, 어겐. 예. 2007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치열하게 싸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쪽은 이제 정동영이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이명박 중에 예선에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 말은 예선이 곧 결선이다. 이런 선거가 2007년이었죠. 저는 근데 이번 선거도 2007년과 똑같다 봅니다.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예선이 곧 결선이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에 이긴 사람이 이재명이는 뭐 정동영이처럼 약체입니다. 완전히 이제 결점 투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게 정말 운명의 한 주예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대통령의 구분 능선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선이 결선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게 실제 결선이다. 이래 보는 거고요. 현재 판세를 보면요. 판세를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앞선 것 같아요.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은 조직이잖아. 근데 홍준표는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이라고 하고. 하죠. 본인은. 근데 바람이요. 바람이 이게 동남풍이 불어야 돼요. 이 말은 이제 TK나 PK에서 보수청에서 동남풍이 불어와야 돼. 근데 홍준표의 바람은 황색 바람 서북풍이야. 전라도에서 불어는 옛날에 김대중 바람이 있죠. 김대중이가 원래 전라도와 수도권의 일부 이게 서북풍이잖아. 근데 홍준표의 바람은 제가 보기에 좌파들의 바람, 우리 자유우파의 동남풍이 아닌, 그래서 바람의 강도가 약하다는 거,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보통 윤석열은 당심이라 하잖아. 홍준표는 자기는 민심을 잡았대. 근데 홍준표가 말하는 민심은 국민 민자,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민주당 할 때 민자야. 더불어민주. 그러니까 민주당심이야. 민주당심.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홍준표가. 그래서 근데 보통 홍준표 중에 한 10몇 프로 있죠. 이거는 이제 꿔준 표입니다. 홍준표 할 때 표자를 하면 빌려준 표. 우리 꿔주다 하잖아. 뭐 돈을 빌려줄 때. 민주당에서 표를 조금 빌려줘. 예선에서 이기가 올라와. 그럼 이게 본선에서 우리가 박살을 낼 테니까. 이게 역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율 중에 제가 보기에 최소한 10% 이상은 민주당에서 빌려준 표. 거기에 꿔준 표. 꿔준 표. 그래서 결론적으로 홍준표의 바람은 동남풍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민심은 민주당심에 불과하다. 꿔준 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 상당히 유리하고 그 차이가요. 막판에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체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막판에 나온 여론조사. 대개 선거는 3일 전에 결정된다. 지금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리얼미터가 25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은 42.6%, 민주당은 29.9%입니다. 엄청난 지금 격차로 민주당이 앞서 있는 것이고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똑같이 교체가 57%, 그냥 유지가 32.7%. 이렇게 격차가 오히려 지금 이 바탕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후보만 국민의힘에서 선출을 하면은 정권 교체는 따놓은 당선이 될 수가 있다. 땅짓고 헤엄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의 지지율도 지금 리얼미터에서 38.7%로 그냥 급전 직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나온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데 29일에서 30일까지 나온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라고 하죠. 네. 꽤 신뢰도가 지금 있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여기서 1016명 조사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죠. 양자 대결도 나와 있고 뭐 가상 대결이라든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뭐 지금 이게 그거는 거의 양자 대결은 조금 이게 비슷하죠. 다 이게 오차 범위예요 거의. 뭐 오차 범위. 다만 근데 그 추세가 있잖아요. 예, 추세가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 예. 저번 주보다 이게 한 3% 올라가지고 거의 뭐 이재명하고 비슷한 한 36%.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36.6, 예. 이재명 36.5로 거의 동률인데 다만 근데 저번 주에까지 윤 총장이 좀 휘청했잖아요. 뒤집혔었거든요. 그때 개사과가 조금 타격을 줬죠. 예, 타격을 줬죠. 개사과 때문에. 예. 근데 그걸 거의 극복하고 예. 이제 그 3%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게 추세가 상승세다. 예. 뭐 그 점에서 막판의 추세가 상승세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홍준표도 그거는 비슷합니다. 다 이게 그 35, 34. 홍준표는 34.2고 예. 이재명은 35.2로 홍준표가 마이너스 1 정도 부족했지만 뭐 오차 아주 붙어 있는 거니까 거의 같지만 그래도 추세선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가상적인 다자 대결에서도 아마 이게 이제까지 그 대결하면 이게 그 홍준표가 자기만 뭐 10개 여론조사 중에 예. 자기만 이게 다 이재명 이긴다고 했잖아. 예.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게 오히려 가상 대결에서도 아마 이게 윤석열이가 홍준표보다 조금 이게 더 유리하게 넣었죠. 그 점에서 이제 그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는 그래도 홍준표가 약간 앞섰네요. 오차 범위 내에서 막. 그거는 이제 뭐 1, 2%. 예. 한 38과 34잖아요. 예. 30. 예. 근데 그거는 원래 이게 그 한 5% 미만 정도? 이런 게 이제 그 꿔준표 아까 역선택 있잖아. 예. 그게 한 10%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앞서지만 당심에서는 이제 그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유리하다고 말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박사님 앞에 그 세 가지 소개한 거 있잖아. 예. 저는 이게 더 의미 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후보들 개인 간에는 지금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예. 자꾸 이게 뭐 2, 3%씩 매주 변하지만 가장 안 변하는 여론조사가 바로 이제 그 정권 교체 효과 아닙니까? 예, 예.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게 재창출보다 한 20% 이상 계속 높은 거 있잖아. 예. 이거는 이게 아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도 뭐 이제 그 자기 정부는 이재명 정부로 불러야 된다. 예. 이것도 이게 자기도 정권 교체다. 이런데 그 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하지만 이 여론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도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그 41호 역대 최고치를 뚫었는데 다만 이제 그 좀 이것 때문에 이게 그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보기 국민의힘이 잘한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축구에서 뭐 우리가 자네가 한 골 넣나 상대가 자살골 한 골 넣나 한 골은 한 골입니다. 그 점에서 이게 그 42가 된 거는 의미는 있어요. 예. 왜? 워낙 자기들이 자살골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실력으로 자네가 넣은 게 아닐 때는 또 이게 얼마든지 바람이 또 반대로 불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도 자살골 낼 수 있잖아. 예. 그 점에서 이게 조금 겸손할 필요는 있겠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정권 교체 욕구하고 문재인 지지도가 30%대. 계속 헤매고 있거든요. 뭐 아무리 자기가 이게 뭐 이제 마지막 카드로 교황님이잖아. 예. 교황님 한번 이게 그 불러가지고 북한에 화려하게 하면 쇼하면 맞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지만 교황청에서는 이게 그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뭐 마치 방북이 거의 성사화된 것처럼 초청장이 오면 기꺼이 방북하겠다. 그 얘기는 3년 전에 그 방문했어도 똑같은 얘기고, 근데 김정은이가 초청장을 안 보내잖아요.
교황이 과거 폴란드라든가 동구 방문해 갖고 민주화가 완전히 그냥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김정은이. 그럼요. 교황님에게 방문하면요, 전 세계 카톨릭에서 관심을 다 가지고 얼마나 오는데, 그러면 이게 북한의 종교의 자유도 없고, 뭐 교회나 불교는 이게 다 정권 홍보용으로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구색 갖추기로. 구색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교황님이 왔을 때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폴란드라든가 이걸 본 것 아닙니까? 북한이 함부로 이게 초청이 어렵고, 그 다음에 교황님이 뭐 문재인이나 김정은 이용당해서 가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럴 리가 없다 보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은 오히려 이게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특히 그 뉴델리 의뢰에서 PNR 리서치가 조사한 것 29일부터 30일까지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 토요일 그걸 보면은 이 PNR 조사에서는 이번에 50% 여론조사 문항 그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거기에 윤석열이 36.2, 홍준표 35.6, 유승민 4.2, 원희룡 3.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거의 붙어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조금 앞섰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동안 쭉 얘기된 대로 윤석열 55.1이고 홍준표 35.9 거의 20%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당원 조사나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고 위에 일반적인 여론조사한 것은 50%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가중치를 내보니까 한 10% 안팎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한 3, 4일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꼬집표라겠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윤석열이 13.7인데 반해서 홍준표는 33.9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3, 4배가 높아버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선에 가면은 홍준표 찍습니까? 당연히 이게 이재명 찍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꿔준표라 했고요. 네. 제가 여러 여론조사 중에요. 결국에 가장 의미 있는 게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제 20% 이상 차이가 꾸준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의미 있는 나머지는 뭐 1, 2% 막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전부 이게 5% 미만 차이잖아요. 근데 그 당원조사 가지고 더블 스코어라는 게 바로 20% 이상 차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제 일단 당원조사라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조직이죠. 조직은 보면 이게 국회의원이 홍준표 캠프는 이게 3명이죠.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경태 있고, 그다음에 하영정과 한 있고, 명이죠. 그다음에 홍준표도 의원이잖아. 그러니까 한 3명 있는데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는 한 30명 후반대,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게 현역이고, 그다음에 원외위원장은 거의 제가 뭐 60% 정도. 지금 이게 첫째 조직이 장악돼 있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윤 총장이 높은 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보수의 중심지잖아요. 이쪽이 이게 아무래도 투표율이나 모든 게 높거든요. 이게 높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수는 아무래도 이게 5,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높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본 경선하면서 이제 새로 신규 당원이 한 20몇만 명 들어왔죠. 원래 20몇만 명인데 지금 한 50몇만 명 아닙니까? 29만 명이 그러고 28이 갖고 57만 근데 명이라고. 신규 당원 중에서도요. 신규 당원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게 20, 30, 40대도 한 가반 가까이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게 5, 60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면서 따라서 이게 5, 60대 이상이 들어온 것도 한 절반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윤 총장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역별 또는 이게 연령별 또는 이게 조직력 이 모든 걸 봐도 당심은 윤 총장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문제는 이게 당심은 잘 안 변해요. 뭐 윤 총장이 임금 왕자를 새겼던 또는 이게 뭐 전두환은 바른 말 했잖아. 개사과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고의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게 말실수가 있다 해서 당심이 갑자기 윤석열을 버리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당원들은 이게 몇 년 동안 쭉 지켜봤기 때문에 홍준표도 한계를 지켜봤고 윤 총장이 5년, 4년 동안 어떻게 문재인하고 싸웠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당심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심은 저는 엇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비슷하게 놓을 거예요.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저는 10에서 15% 정도 윤석열 총장이 이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